김평일은 왜 그렇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왜 김정일한테 그렇게 허무하게 당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제가 김평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쫓겨났던 김평일. 그리고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김평일은 사실 김일성과 가장,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김일성과 가장 얼굴도 닮고 키도 크고 출중했던 사람이 김정일입니다. 몸도 우람차고 키도 1m 75 이상 나가는 아주 상당히 김일성에 아꼈던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인 것입니다. 김성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성애는 김정숙이 죽고 나서 김성애가 후초로 들어옵니다. 즉 부인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몰래 김정일이처럼 송혜림과 같이 몰래 연애를 하다 난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정식 부인으로 첫째 부인이 죽자 정식 둘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김일성의 부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김경진 그리고 김평일, 김용일 이 세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딸 하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74년도 70년대 초, 71년, 72년까지는 김평일이 잘 나갔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었죠. 저도 김평일을 잘 알지만, 그러나 74년도 김정일이 당전의 조직비서로 등용되고,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용일이 장항도로 추방된 이후에는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솥을 풀고 김송의 여사라고 불렸던 김송의 집안이 몰락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75년도 당창건 30대를 맞으면서 김정일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당을 장악하게 되고 또 많은 간부들에게 가전제품, 그때 북한에 처음으로 목란이라는 천연색 TV가 들어왔습니다. 이 목란은 일제 히다치에서 만든 천연색 텔레비를 컬러 TV를 히다치라는 상표를 떼고 목란이라는 이름을 상표를 붙여서 조총련으로부터 수입했던 것이 바로 이 컬러 TV입니다. 처음이죠. 75년도에 이 컬러 TV가 조선노동당 창건 30돌 기념하고 선물이라는 이 당마크가 달린 선물로 찍은 이 컬러 TV를 당 창건 30돌세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가전제품까지, 그것도 일제 가전제품까지 모두, 일본에서 생산된 가전제품까지 모두 선물, 이 천연색 TV와 함께 선물로 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물 정치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컬러 TV는 정말 구할래야, 어디서 파는 것도 없고 구할래야 구할 수 없던 것이 바로 컬러 TV인데 그 귀한 컬러 TV를, 그것도 일본산, 일제 컬러 TV를 모두 선물로 받은 당창건 30돌 그 기념대에 참여했던 모든 간부들, 수만 명에 달하는 이 간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선물을 받아안고 감격했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거기다 가전제품까지 말이죠. 그 이후부터 김정은은 당중앙으로 불립니다. 당중앙. 노래도 나옵니다. 당중앙 창가에 불빛 어렸네. 이런 당중앙, 이 당중앙이라고 하면 그때는 김정일을 염두에 뒀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은 차근차근 간부들에게 선물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노장 간부들, 또 빨산계열 간부들을 모두 내세워주면서 혁명 5대 가국, 혁명 가국이라고 하는 이 5대 가국이라, 혁명 5대 가국이라고 하는 5개의 가국을 만들어서 빨산들을 감동시키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틀어지고 결국은 모두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때 김평일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있었고 76년도 1970년 8.18 도끼만행 사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김평일이 김정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종합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군대 골기를 감행합니다. 졸업하기도 전에 졸업반에서 골기 모임을 강행해서 군대에 입대하자고 호소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총과 폭탄이 되어 옹이하자는 구호를 들고 호위 사령부에 그 자기 학급 30명의 학급 전체, 정치경제학부죠, 정경학부 30명을 데리고 호위 사령부에 입대해서 기계화 대대를 만드는데 이 김평일이 여기에 기계화 대대장을 맡습니다. 소령을 달고 기계화 대대장을 맡고, 그리고 자기 학급반에 있던 호위 사령관, 당시 전문섭이었죠. 항일빨산 1세였고 김일성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이 전문수업 아들이 바로 이 기계화대대, 허위사령부 기계화대대 정치연을 맡고, 그리고 중대장, 참모장, 이런 사람들을 이 30여 명의 종합대 학생들이 모두 맡습니다. 거기에 있는 간부들은 모두 김평일의 30여 명의 동창생들이 맡았던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대 참모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병하 국가정치보위부장. 그때는 이름이 국가정치보위부였습니다. 국가정치보위부장 김병하의 아들 김창하가 여기에 참모로 합세합니다. 즉,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세력을 꾸리는데 이 모든 부모들은 전문소, 그 다음에 이 김병하를 비롯한 당전의 정치국 위원, 당전의 부부장, 당전의 비서 아들들이 거기에 가득 있었습니다. 물론 30여 명이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혁명 열사, 유자녀, 조기방 전쟁 사단장 하다 죽었던 아들들, 이런 사람,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이 주리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김평일은 자기 세력을 묶으려고 했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자기 어머니 김성애가 제일 먼저 날아가고, 그리고 날아갔다는 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장이 되버립니다. 곁가지라는 이름으로 매장이 되고, 그리고 김성갑이라고 했던 이 김성애의 오빠는 동생이죠. 이 김성갑, 그리고 김성호, 허위사령부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을 했던 김성호. 이 김성애 쪽의 라인도 상당히, 그러니까 김평일의 엄마 쪽도 상당히 셌죠. 평양시당 제2비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날아가고, 김성애까지 날아가고, 결국은 79년도에 김평일이까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독일로 유학을 쫓겨나서 안 가겠다는 유학을 억지로 할 수 없이 쫓기다시피 해서 이 세 자녀, 김경진, 김평일, 김용일. 그때 김경진은 이미 그 딸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김평일과 김용일이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길인 줄은 몰랐죠. 김일성도 그래도 그 아들들을 다 독일로 유학 보내고 또 김경진은 체코 대사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김정일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정일이를 따라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평일이를 계속 내세워주고 김평일이가 하자는 대로 아버지가 움직였다면 결국 김평일 세력과 김정일 세력은 엄청난 무력 충돌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면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김일성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30년 동안 김일성이 살아있어도 들어오지 못했던 김평일, 김용일은 결국 독일에서 차 사고로 죽죠. 술을 먹고 운전하다 차 사고로 결국 비관하다가 자기 고향인 평양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결국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독일에서 자살을 하는 듯한 행위를 스스로 해서 거기서 목숨을 끊고, 김평일은 거기서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고 독일에서 끝나자 바로 85년 6년도에 잠깐 헝가리 대사로 나갔다 들어와서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으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때 보위사령부 보위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쫓겨납니다. 아버지 김일성에게 이야기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대좌 달고 들어왔다가 부국장으로, 그러다가 재기를 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김평일에게 곁을 주지 않고 누구도 말 거는 사람이 없고 왕따를 당하자 스스로 아버지의 김일성의 이야기에서 헝가리 대사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김평일은 체코 대사로 있다 소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대우해 주려고 소환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김종남이가 암살된 직후이기 때문에 암살되자 이 김평일을 소환을 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과 후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